네, 오늘 장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와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저희 오늘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계속 이어갈까요? 일단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까지도 환율은 안 좋았고 지금도 사실 뭐 환율이 뭐 안정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환율 급등에 대한 요인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하는 12월 달에 하지 못할,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고 이번 주부터 데이터가 나오죠. 당장 이제 화요일 밤부터 ADP 민간 고용 지표부터 목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나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었던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아갈 것 같고요. 이 셧다운 해소가 되고 나서 그 전에 둔화되고 있던 고용 지표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그러면서 원달러가 같이 올랐던 그런 경향이 있던 건데 이번 주부터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의한 어떤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외국인에서 먼저 강해지게 되면은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거기 때문에 또 원화 약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지금 항상 환율 보게 되면은 이 1,500원까지 막 근처까지 오게 되면 1,600원 돌파한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항상 뭐 지난번에 그랬던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1,600원까지 급등할 정도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뭐 악재는 없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는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스탠스로 좀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또 환율이 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게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참 잘 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저희가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벌써 13%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간밤에 이뮤노반트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은 뭐냐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그 임상 시험의 데이터가 다음 내년이죠. 상반기에 나오는데 상반기에 나오기 전까지 이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이전을 해간 이뮤노반트의 최대 주주가 그 이뮤노반트를 더 사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주를 말하는데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투자은행이 그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면서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산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 더 팔아먹기 위함인 것이고 데이터가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더 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메세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나오면서 딱 실제로 이제 이 화이자하고 노모시스가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은 화이자가 가져가면서 이 메세라가 3배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아마 이뮤노반트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을 한 이 한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D&D 파마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D&D 파마텍이 될 수 있는 한올 바이오 파마 매수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로노이인데요. 네, 오늘 역시나 이렇게 14%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오늘도 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이미 약이 됐다라는 평가도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폐암 치료제를 타그리소라는 약으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로 이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75%의 객관적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존하는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3분의 2 이상이 지금 보로나의 신약으로 이제 치료된다. 이거는 사실 뭐 이미 약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만큼 효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임상 데이터 다 나오고 상업화까지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 이전은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뭐 에이벨 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많은 시장에서 다음 기술 이전은 어떤 바이오 기업이 될까라고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르노이가 제가 볼 때는 탑3 안에 들어간다. 왜냐면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해도 기존 치료질 안 되는 그 환자들을 치료한 겁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임상 데이터로 중간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 빅파마 입장에서는 안 사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고가 부근에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봐야 4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가 나오는 기업들의 어떤 그 시총을 보게 되면은 7, 8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4조도 싸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시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네. 마지막 리뷰 한번 볼게요. 저희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보니까 증권가가 이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는 바람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네. 저희가 9월 8일에 매수한 이후에 95%의 수익을 냈어요. 대단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말 동안에도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드릴 가격을 9월 달 대비해서 60%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0월 달에 가격을 제시했어야 되는 건데 제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60% 올려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장에서는 그러면 고객사에서 60% 올라간 가격을 사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매물이사 입장에서는 안 사가도 팔 때가 많다. 지금 다른 거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기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는 자, 디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이 AI 기판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AI 기판 쪽에서 지금 이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실망시키냐고 잘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 가이던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역시나 신고가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탑3 종목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갈 종목 중 하나니까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한 15만 원까지는 넉넉히 좀 잡아두시고 좀 편하게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잡으면서 보유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섹터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열어주시죠. 네. 네, 바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인데요. 정말 좀 신기한 게 한동안 바이오가 많이 눌려 있다. 이제 곧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실제 이제 과거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 한 금액을 봤더니 18조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21년도에 13조가 최대 금액이었는데 이번 18조가 되면서 지금 그걸 넘어서고 있고 지금 4분기까지 남아있는 금액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역대급의 기술 이전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에 기술 이전을 할 그런 기업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에이벨 바이오만 이번에 8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GSK하고 4조 원대를 했고요. 이번에 에이벨 3.8조 했고 지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3.8조의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도 지분까지 또 추가로 3조 배정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이 일라이 릴리에서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에이벨 바이오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뇌혈관 장벽을 뚫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약이 있어도 이 뇌혈관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치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됐던 건데 자 플랫폼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치료 물질을 이 뇌혈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에이벨 바이오고 그 플랫폼을 지금 뭐 GSK 그다음에 일라일리 수출했고요.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빅파마에 수출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빅파마까지 계속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 그랩바디 B가 이제 뇌혈관 전달 플랫폼인데 그랩바디 T 같은 경우도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에이벨 바이오는 이번 연도만 8조 원대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지금 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 한 대표적인 한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그런 그 성과가 나오는 기업도 꽤 있는데 그런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알테오젠도 제가 뭐 한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이제 빅파마로부터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에이벨 바이오는 지금 기술 이전한 거고 알테오젠 진작에 기술 이전해서 이게 플랫폼을 빅파마로 기술 이전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로열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이 빅파마가 매출을 올리는데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최소 3%부터 5%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 5% 가정했을 때 아무리 못 팔아도 20조 원대 판다라고 치면은 그냥 1조 원을 그냥 알테오제는 매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특허가 43년까지 있다 보니까 43년까지는 1조 원대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또 기술 이전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플랫폼 기업도 다 급등했다. 그럼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하면 신라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신약 개발을 한다 그래서 막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갔는데 그 신약 개발에 실패하니까는 깡통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이오는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해가지고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플랫폼을 빅파마에 이제 수출한 거기 때문에 빅파마가 그거를 얼마 파냐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구조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바이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많이 팔았거든요. 네.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지금 AI 대신에 바이오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의 어떤 모든 기업들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또 데이터가 잘 나오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잘 나와야 기술 이전돼서 나중에 이런 로열티를 받아가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 외국인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뜨고 있는 건 이제 비만약 치료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뭐냐면 비만약 치료제인데, 지금 비만약 치료제에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그 어떤 양대 산맥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떤 비만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한국 기업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어떤 기업 가지고 와주셨을지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빠르게 한번 오늘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탑픽 종목 열어주시죠. 네, 오늘 탑픽 종목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 GLP-1 치료제를 지금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일상 데이터가 릴리하고 로스의 그 신약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LP-1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가 이제 양대 산맥 거의 98%가 그 두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사를 맞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맞다 보니까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개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구용, 그러니까 주사가 아닌 그냥 그 알약으로 먹는 그런 경구용 비만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동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라릴리아 노모디스크의 GLP-1은 이 펩타이드 기반의 그 GLP-1 치료제라서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이제 소화계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구용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보노디스크가 이 GLP-1 계열의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들었는데 이 경구용을 만들었더니 그 흡수율이 0.14%밖에 안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미미하네요. 그렇죠. 주사를 맞던 거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0.14%다 보니까는 미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경구용 약을 이만큼은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동제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 펩타이드 기반이 아닌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라서 실제로 임상을 할 때도 어떤 복잡한 생명공학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임상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복잡한 어떤 생명공학 과정이 없다 보니까는 실제 생산할 때도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약가까지 인하가 되면서 대량 생산해야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일동제약의 지금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임상 1상의 탑 라인까지 공개가 됐는데,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그 체중 감소하는 6%거든요. 로슈의 7%. 근데 일동제약이 9.9% 나온 겁니다. 거의 10%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일라이릴리나 로슈보다도 체중 감소율이 더 높은, 근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의 일상 탑라인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번에 이제 그 바이오랩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어떤 기술이 논의가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비만 치료 시장에서 지금 메스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화이자하고 노보니스크하고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동작의 이런 데이터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기술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동작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번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이 정고점을 훨씬 넘어가는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동제약 이 전곡점의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45,000원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슈퍼바이오 사이클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다 급등하고 있죠. 네. 제가 오늘 또 지금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급등할 종목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님이 짚어주시는 많은 종목들 정보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